봄 햇살이 막 비추기 시작한 아침.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오세영은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열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지 몇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죠. 그녀는 오래된 간호사 시절의 습관처럼 하루의 시작을 단정하게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쩐지 손길이 조금 떨렸습니다. 전날 저녁 아들 준호가 전해준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그 말이 터져나온 순간 세영은 숟가락을 놓친 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눈물이 고일 뻔했죠.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장 큰 걱정은 아들이 언제쯤 가정을 꾸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 듯 준호는 어제 저녁 밝은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여자친구 이름은 할인이에요. 조만간 직접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세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우리 준호가 드디어 짝을 만났구나. 그 순간의 감격이 아직도 가슴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약속한 만남의 날. 세영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여러 번 고쳤습니다. 이제 내 아들의 반려자가 될 사람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에 어쩐지 긴장이 되었죠. 식탁 위에는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찌개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봄나물 반찬이 알맞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호와 함께 서 있는 할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길지 않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있었고 얌전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할인이라고 합니다. 세영은 그 말투에서 예의 바르고 차분한 성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 톤도 낮고 차분해서 마음이 놓이는 듯했죠. 그러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할인의 옷차림으로 향했을 때 세영은 알 수 없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밝고 화려한 색감 대신 수수한 톤의 원피스. 그리고 오래된 듯한 가방. 물론 단정했지만 첫 만남치고는 너무 검소해 보였던 것입니다. 세영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 텐데 왜 이렇게 평범한 차림일까? 혹시 준비성이 부족한 건 아닐까? 식사가 시작되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연신 할인을 자랑하듯 바라봤습니다. 엄마, 할인이는 직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하대요. 선배들이 다 인정한대요.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성실함과는 별개로 저 아이가 우리 집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할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꾸미는 걸 잘 못해요. 그냥 편안한 게 좋아서요. 세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소 뒤에 감춰진 어떤 공백을 느꼈습니다. 편안함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귀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로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기다려온 날이니 오늘은 기쁜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식사가 끝나고 세영은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며 몰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에 맞춰 그녀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거실. 불 꺼진 방 안에서 세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눈앞에 펼쳐진 듯했지만 그 행복의 기초가 단단한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기를 꺼내어 적었습니다. 오늘 준호의 약혼자를 만났다. 참 단정하고 착해 보였다. 그런데 왜인지 마음이 무겁다. 혹시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걸까?
아니면 어머니로서의 직감일까? 글자를 쓰는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마지막 줄을 쓰고 펜을 놓으며 속삭였습니다. 부디 우리 아이가 진실된 사랑을 만난 거였으면 좋겠다. 밤은 깊어가고 세영은 창밖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교차하는 어머니의 첫 장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퍼지던 토요일, 오세영은 동네 친구들과 약속된 산책에 나섰습니다. 오랜벗 영자와 미경, 그리고 몇몇 동년배들이 모여 늘 그렇듯 동네 뒷산을 오르내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임은 세영에게 하루 중 가장 활력을 주는 시간 중 하나였지요. 하지만 그날따라 그녀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첫 만남에서 본 할인의 수수한 차림새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영의 얼굴을 바라본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심아, 아니 세영아,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어디 아픈 거야? 세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며칠 전에 준호 애인을 처음 만났어. 순간 모임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궁금하다는 듯 눈을 크게 떴지요. 미경이 재빨리 물었습니다. 그래, 어땠어? 예쁘니? 마음에 들어? 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예쁘고 단정해 보이긴 했어. 말도 차분하고 예의도 있더라. 그런데 옷차림이 좀 너무 소박하더라고. 첫 인사 자리인데 그냥 일상복 같은 차림이었어. 친구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영자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게 뭐가 문제야. 거칠애보다는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하지. 요즘 애들은 자유롭게 입는 게 당연해. 하지만 미경은 고개를 갸웃하며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도 시댁에 첫 인사 오는 날이면 신경 좀 써야 하는 거 아니니? 아무리 자유로운 세상이라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지. 두 사람의 말 사이에서 세영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말도 맞고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말도 맞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산책을 마친 친구들은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차 향기가 퍼지고 밖에서는 봄바람에 꽃이 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의 생활 방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들 명품 좋아하더라. 우리 며느리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백화점에 가서 무언가를 사와. 카드값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미경도 한숨을 내쉬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딸도 결혼하고 나더니 가방이니 신발이니 이름 있는 것만 찾더라니까. 세영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준호에이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던데. 오히려 명품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더라고. 영자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요즘 세상에 명품에 관심 없는 젊은이가 어디 있어.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거겠지. 시어머니 앞에서 검소해 보이고 싶으니까.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겉으로는 수수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다 좋아하는 법이야. 아직 내 앞이라서 티를 안 낸 걸 거야. 그 말을 들은 세영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할인이 일부러 꾸며낸 모습일까? 아니면 진짜로 검소한 걸까? 집안 형편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성향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세영은 부엌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젊은이들의 옷차림은 화려했습니다. 짧은 치마,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힌 티셔츠, 값비싸 보이는 가방까지. 그런 풍경 속에서 떠오른 할인의 수수한 원피스와 오래된 가방은 오히려 더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세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우리 집 형편이랑 비교될까봐 일부러 그렇게 입은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관심이 없는 걸까? 그날 저녁, 그녀는 결국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하린 씨는 어떤 사람이니? 준호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환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하린이는 정말 착해요. 남 생각 먼저 하고 무력도 별로 없고요. 제가 사준 선물도 받기 싫어할 정도예요. 세영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가 보구나. 내가 좋다면 엄마도 좋지. 하지만 전화를 끊은 후에도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단점이 잘 보이지 않는 법이라는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에 비친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계속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나는 괜히 의심하는 걸까? 아니면 어머니로서의 직감이 맞는 걸까? 시간은 깊은 밤으로 흘렀고 세영의 눈은 끝내 감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의 씨앗이 이미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린 뒤의 저녁, 오세영은 부엌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흘러내린 유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친구들과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며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겉으론 수수해도 속으론 다 똑같다라며 할인을 의심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몰고 갔습니다. 세영은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그 말들이 씨앗처럼 가슴속에 남아 자꾸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준호는 할인을 데리고 다시 집에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자는 뜻이었지요. 세영은 반가움과 동시에 묘한 긴장을 느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할인이 수줍게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지난번보다 신경 쓴 차림새를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세영은 마음속으로 안도와 아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식탁에 앉아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연신 할인을 자랑했습니다. 엄마, 할인이는요, 회사에서 후배들까지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엔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세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사람 됨됨이는 좋아 보였지만 정말로 그렇게 검소하고 꾸밈이 없는 성격일까 하는 불안이 가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시 후 준호가 물을 가지러 부엌으로 들어가자 세영은 자연스럽게 할인과 단둘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흘렀고 세영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 씨는 평소에 쇼핑 같은 건 잘 안 하니? 할인은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금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쇼핑에 큰 흥미가 없어요. 옷도 그냥 오래 입고 편한 게 좋아요.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할인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팔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순해 보였지만 익숙한 눈에는 고급 브랜드의 제품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영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멋을 부리는데 할인 씨는 참 다르구나. 세영은 일부러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분명히 명품에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런 팔찌를 하고 있을까? 선물일 수도 있지만 만약 스스로 구입한 것이라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준호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영은 얼른 표정을 정리하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세영은 커피를 내리며 두 사람의 웃음소리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준호는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이었고 할인은 그 옆에서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영은 손에 쥔 커피잔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묘한 공허감만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밤이 깊어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세영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 본 팔찌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정말 내가 괜히 예민하게 구는 걸까? 아니면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며 이어졌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글씨는 천천히 종이를 채워갔습니다. 오늘 다시 할인을 만났다. 여전히 단정하고 차분한 아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녀의 손목에서 본 작은 팔찌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검소하다던 말과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다. 혹시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걸까? 아니면 내 눈이 정확한 걸까? 펜 끝이 멈추자 세영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봄비가 그친 하늘 위로 희미한 달빛이 떠 있었습니다. 세영은 그 달빛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디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거였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의 사랑이 진짜로 깨끗한 거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기도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마음 한쪽 깊숙이에서는 이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늦은 오후, 서울역은 늘 그렇듯 분주했습니다. 여행객들의 바삐 오가는 발걸음, 캐리어가 바닥에 끄는 소리, 기차 출발 안내, 강송이 뒤섞여 복잡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오세영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잠시 역 안마트에 들러 필요한 생필품을 챙겼습니다.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지난밤 일기장에 적은 불안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순간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역 대합실 한쪽, 커다란 쇼핑백을 두 손에 들고 서 있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사한 원피스, 또렷한 미소, 그리고 옆에 친구와 나누는 즐거운 대화. 순간 세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준호의 약혼자 할인이었습니다. 세영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혹시라도 눈이 마주칠까 봐 기둥 뒤에 몸을 숨기듯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인의 손에 들린 쇼핑백들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굵은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명품, 매장 봉투들이었고 양손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 흔들리는 귀걸이도 눈에 익은 브랜드의 것이었습니다. 세영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그녀가 했던 말. 저는 쇼핑에 큰 흥미가 없어요. 오래된 옷도 그냥 입고 다녀요. 그 말이 귀에 다시 울려 퍼지자 세영은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인은 친구와 함께 매장 쪽으로 걸어가더니 매장 직원과 익숙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영의 눈에 그 장면은 마치 오래된 단골 사이의 친근한 인사처럼 보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의문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명품에 관심이 없다던 그녀의 말은 거짓이었다. 팔찌 하나쯤이야 우연일 수 있다고 자신을 달래왔지만 지금 눈앞의 모습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손에 든 비닐봉지를 움켜쥐었습니다. 봉지가 구겨지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거였으면 좋겠다던 기도는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잠시 후 할인은 쇼핑백을 정리하며 친구와 웃음 섞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명확히 들리진 않았지만 세영에게는 그 웃음이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역 안의 웅성거림과 섞여 더욱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세영은 그대로 등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꼴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고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할인이 직원에게 말하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스쳐왔습니다. 지난번에 산 가방 정말 잘 들고 있어요. 오늘은 새로 나온 디자인 한번 보려고 왔어요. 세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사실이 눈앞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말, 검소하다던 태도, 단정하다던 모습은 모두 허물어지는 듯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손끝까지 차가워지며 눈앞이 순간 아득해졌습니다. 세영은 기둥에 몸을 기댄 채 애써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배신감, 실망,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분노. 얼마 후 하리는 쇼핑백을 챙겨 역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친구와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으며 떠나는 그 뒷모습을 세영은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젖어드는 걸 느꼈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이 텅 비어버린 듯한 허망함이 몰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세영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장면만이 반복되었습니다. 양손 가득한 쇼핑백,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웃던 할인의 얼굴. 그녀는 마음속 깊이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이었구나. 내가 괜히 의심한 게 아니었구나. 손에 든 비닐봉지는 아직도 구겨진 채였습니다. 값싼 생필품이 들어있는 봉지와 할인이 들고 있던 화려한 명품 봉투가 겹쳐지며 아이러니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세영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준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내 안에 묻어둬야 할까?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잠시 눈을 감은 채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뚜렷해졌습니다. 믿음은 깨졌고 진실은 눈앞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세영은 알았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앞으로 펼쳐질 모든 갈등의 시작이라는 것을. 서울역에서 돌아온 날 밤, 오세영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역계 앞실 한쪽에 서 있던 할인의 모습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손에 들린 명품 쇼핑백, 환하게 웃던 얼굴, 매장 직원과 나누던 친근한 대화. 그 장면이 반복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불을 끌어안았지만 배신감이 몸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즈음 세영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직접 묻고 직접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속 불안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집어들고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신음이 길게 이어졌고 곧 들려온 할인의 목소리는 조금 놀란 듯했지만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할인아, 우리 잠깐 얼굴 좀 보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주저하는 기색이 느껴졌지만 할인은 곧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세영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할인은 잔뜩 긴장한 듯 시선을 자꾸만 피했습니다. 세영은 손에 들린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아, 며칠 전에 우연히 서울역에서 널 봤다. 내가 친구랑 명품 쇼핑을 하고 있더구나. 순간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금세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어머니, 그건 그냥 친구 따라간 거예요. 저는 별로 사지도 않았고 그냥. 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다 봤다. 쇼핑백이 내 손에 가득 들려 있었고 매장 직원은 내가 자주 오는 손님처럼 인사를 했다. 지난번엔 명품에는 관심 없다고 말하지 않았니? 할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그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사실은 저 명품을 좋아해요. 예쁜 옷, 가방,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준호 오빠가 검소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어머니께도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그동안 거짓말을 했어요. 세영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순간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꽉 쥐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리나, 넌 왜 그런 거짓말을 했니? 사랑이라는 게 거짓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리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듯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커져 버렸어요. 솔직히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준호 오빠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려웠어요. 세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과 연민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눈앞에 젊은 여자가 아들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하리나,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써본다.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말도,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말도 어느 정도는 알겠다. 하지만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드러난 거다. 하리는 연신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숨기지 않을게요. 준호 오빠한테도 다 말할게요. 세영은 그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일은 결국 준호가 알아야 하고 준호가 결정해야 한다. 내가 감출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말에 하린의 눈빛은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 무릎을 꿇을 듯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준호 오빠가 알면 저를 떠날지도 몰라요. 전 정말 진심으로 준호 오빠를 사랑합니다. 세영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동시에 어른으로서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거짓 속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리나, 사랑은 거짓말 위에 세워질 수 없다. 아무리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보여준 건 거짓된 모습이다. 그 사실은 지울 수 없어. 하린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결심은 굳건했습니다. 이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찻집을 나서며 세영은 하린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뒤로 남겼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믿지 못하시겠지만 준호 오빠에 대한 제 마음만은 진심이에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세영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겨울밤처럼 차가웠습니다. 앞으로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알 수 없었지만 진실을 알린다는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세영은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찻집에서 할인의 눈물 섞인 고백을 들은 뒤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의 두려움과 간절함이 이해가 되기도 했지만 거짓말이 반복된 사실은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는 진실을 전해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마침내 어느 일요일 아침, 세영은 준호를 불렀습니다. 집안 거실에 앉은 아들의 얼굴은 평소보다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랜만이라 그런지 그는 편안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영은 그 웃음을 마주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곧 그 웃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세영은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준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세영은 떨리는 숨을 고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서울역에서 할인 씨를 봤다. 내 여자친구가
명품 쇼핑백을 양손에 가득 들고 있었어. 매장 직원이 내 애인에게 단골 손님처럼 인사를 했다.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할인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 보신 거예요. 세영은 아들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리고 며칠 뒤 직접 불러서 물어봤다. 결국 할인 씨가 모든 걸 인정했다. 명품을 좋아하면서 숨겨왔다는 것도, 내가 실망할까봐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그 순간 준호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이 떨렸고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왜 그런 걸 저한테 말하세요? 할인이가 분명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직접 물어봐야 해요. 세영은 아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야, 사랑은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 내가 그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거짓말이 반복되면 결국 그 사랑은 무너진다. 엄마는 내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다. 준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히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믿고 싶어요. 정말 믿고 싶어요. 그런데 왜 할인이가 그랬을까요? 왜 저한테 솔직하지 않았을까요? 세영은 아들을 바라보며 차마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그 순간은 아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가 직접 확인할게요. 제가 할인이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해보는 게 옳다. 하지만 명심해라. 거짓말은 사랑의 가장 큰 적이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세영은 그 자리에 앉은 채 손을 떨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 속에 있는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영은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마음도 함께 젖어들었습니다. 아들의 혼란스러운 얼굴, 붉어진 눈빛이 계속 떠올라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세영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디 준호가 진실을 마주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그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이 가려져 있는 것보다는 낫다. 그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어머니로서의 간절한 기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는 그녀의 모습은 작아 보였지만 그 결심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오세영의 집에는 무거운 정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를 깨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어머니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고민에 잠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영은 그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아들의 얼굴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눈가가 붉고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저 할인이랑 이야기했어요. 세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을 했니?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인이가 다 인정했어요. 명품을 좋아한다는 것도, 저를 잃을까봐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었는데 점점 커졌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는 깊은 상처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영은 아들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니?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거실 안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세영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은 듯했습니다. 아들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차마 흘릴 수 없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녀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전 정말 할인이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믿음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겉으로는 검소하다 하고 속으로는 전혀 다른 모습을 숨겼다니. 아무리 진심이라고 해도 거짓말이 계속 쌓이면 믿을 수 없잖아요. 세영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래. 사랑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게 무너지면 아무리 뜨거운 마음도 오래가지 못한다.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너무 아파요. 같이 웃던 시간, 미래를 이야기하던 순간들이 다 거짓처럼 느껴져서 견디기 힘들어요. 세영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차분히 위로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전부 거짓은 아닐 거다. 내가 받은 웃음과 위로는 분명 진심이었을 거다. 하지만 진실을 숨긴 선택이 결국 두 사람을 갈라놓은 거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은 여전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세영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며칠 뒤 할인이 세영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가는 부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준호 오빠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어요. 세영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할인의 얼굴은 후회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니? 너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거짓말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할인은 무릎을 꿇듯 고개를 깊이 숙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정말 준호 오빠를 사랑했어요. 어머니, 그것만은 믿어주세요. 세영은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상처를 떠올리는 순간 마음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내 마음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사랑은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걸 잊지 말아라. 할인은 마지막으로 깊이 고개를 숙인 뒤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현관 밖으로 사라질 때 세영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으며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영은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흐린 구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디 우리 아들이 이 아픔을 이겨내고 더 강해지기를. 그리고 할인이도 언젠가 진실한 사랑을 만나길. 그 목소리는 슬펐지만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두 젊은 영혼의 사랑은 거짓으로 무너졌지만 그 상처는 언젠가 서로에게 성장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오세영의 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더 깊어졌습니다. 준호는 평소대로 출근했지만 표정에는 아직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세영은 애써 웃으며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지만 아들의 눈빛이 여전히 멍하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세영은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 때마다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아들이 사랑을 잃고 흘리는 눈물, 할인의 무릎 꿇은 사과, 그리고 자신이 내린 단호한 결심이 모두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아니면 조금 더 이해하려 했어야 했을까?
답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진실을 알리는 것이 어머니로서의 책임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영은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아들의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아물리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곁에서 지켜줘야 한다는 것. 며칠 후 동네 시장에 들른 세영은 우연히 할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코트를 걸치고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 보였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세영을 발견한 할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세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도 잘 지내니? 할인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회사 다니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많이 배웠어요. 다시는 거짓으로 사랑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세영은 가만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난번 현관 앞에서 눈물로 무너져 내리던 모습과는 달리 지금의 그녀는 고통 속에서 한 걸음 성숙해진 듯 보였습니다. 그래, 내가 배웠다면 다행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고쳐나가는지가 더 중요하다. 할인의 눈가가 붉어지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준호 오빠에게는 앞으로 제가 연락하지 않을게요. 그가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세영은 잠시 숨을 고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 진심이라면 언젠가는 너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너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내가 배운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말에 할인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시장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영은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세영은 오랜만에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할인을 다시 만났다. 여전히 힘들어 보였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아픔 속에서 성장한 듯했다. 준호는 아직 힘들어하지만 언젠가는 이 시간을 딛고 더 단단해질 것이다. 나는 어머니로서 진실을 말한 선택이 옳았다고 믿는다. 하지만 동시에 깨닫는다. 진실을 전하는 방식에도 따뜻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글을 마친 세영은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멀리서 기차가 달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내가 언젠가 다시 웃게 되길 바란다. 그리고 할인아, 내가 내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 그 기도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세영은 마음속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은 때로 거짓으로 무너질 수 있지만 그 폐허 속에서도 사람은 배우고 자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아들에게도, 할인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인생은 늘 예측할 수 없지만 결국은 각자의 길 위에서 진실을 찾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날 밤 오세영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창밖의 달빛은 유난히 밝았고 그 빛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그녀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